그랬는데 오늘 문영표가 불었다며. 어. 특검에서 어제 오늘 문영표가 불었어. 대통령 지시로 그 저기 삼성 그 도와주라고 하러 그런 거다. 어. 처음에 자기는 그거 저 국민연금 공단에다가 그 이재용 편 들어주라고 얘기한 적 없다고 버텼잖아. 그러다 특검한테 불려가가지고 문영표가 이제 조사를 몇 시간을 길게 당한 거야. 길게 당하면서 결국 불었어.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야. 문영표가 대통령 지시로 삼성 합병 도와주란 지시 내렸다. 그거는 완벽한 거야. 빼도 박도 못하는 박근혜 뇌물죄의 결정적 증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성의 간부 입에서도 나왔어. 삼성의 간부 입에서 뭐가 나왔냐면 그 삼성 대가성이다. 그 저기 통합을 도와준 대가로 그 삼성 통합을 도와준 대가로 최순실을 지원했다는 삼성 고위층의 자백도 있었어. 그게 오늘 나온 두 가지 진술이야. 그 두 가지면 결국 삼성에서 최순실을 지원한 건 이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 대가성으로 지불한 거다. 삼성에서 인정했고 삼성 고위관리가. 그 다음에 문영표가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하나는 박근혜가 이재용을 대구로 끌고 가갖고 거기서 저기를 한 거야. 겁박을 준 거야. 박근혜가 대구로 이재용을 끌고 가가지고 너 한 달 전에 내가 저 최순실 도와주라 하는데 왜 안 도와줬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용이가 못 알아들은 거야. 이재용이가 약간 좀 머리가 나쁘잖아. 이게 이제 박근혜랑 독대를 하고 그 이제 최순실을 도와주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승마 뭐를 도와줘라 그래서 막 알았다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얘 맹해가지고 이제 일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박근혜가 한 달 뒤에 대구로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서 막 그 저기를 했대잖아. 왜 안 도와주냐고. 왜 구체적으로 저 말도 사주고 돈도 내라는데 왜 안 했냐고. 그래서 그래갖고 이재용이가 두 번째 저 욕을 먹고 그래가지고 그때 두 번째 독대 후에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다. 이게 이제 삼성 간부 입에서 나온 얘기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독대 후에 최순실에 대한 적극 지원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이 결국은 박근혜, 그러니까 이 삼성 뇌물, 그러니까 이 삼성이 최순실한테 돈 준 건 팩트. 근데 그 돈이 결국 경영권, 거기다 박근혜가 경영권 승계 얘기도 했다는 거야. 이재용을 만날 때 경영권 승계가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얘기도 직접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최순실을 왜 안 도와줬냐라고, 퇴근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삼성가에서 합병의 대가로 지원한 거다라는 자백을 했고, 문영표도 박근혜가 지시를 해서 자기가 그 합병에 찬성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이제 뇌물죄에 대한 완벽한 증거가 지금 나온 거야. 이거 하나만 갖고도 박근혜는 탄핵 사유야. 이 뇌물죄만 가지고도 이거는 탄핵 사유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 헌재에서 결국 이제 직권남용이라는 게 결국 직권남용이라는 건 이제 뇌물죄하고 또 다른 부분인데, 이제 박근혜도 이제 지가 뇌물죄가 되면 이게 형이 오래 산다는 거야. 뇌물죄는 15년 정도 감옥을 사는 형이래. 그러니까 박근혜가 어떻게든지 뇌물죄는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박근혜는 최선을 다해 자기는 뇌물죄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변명을 집중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뇌물죄가 제일 형량이 높기 때문에, 언론은 계속 뇌물죄에다가 집중하고 있는 거고, 불같이 화낸 박 특검 공갈 혐의 수사 열어놔. 예, 저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가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 이재용이한테. 그래서 이걸 이제 공갈 혐의. 공갈이란다. 완전히 조폭도 아니고 말이야. 이 동네 건달 양아치나 하는 짓을. 예, 국민일보 단독인데요. 불같이 화낸 박근혜 특검 공갈 혐의 수사 열어놔. 이게 이제 오늘 새벽 4시에 나온 뉴스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승마협회를 통한 최순실 지원이 늦어지자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영수 특검팀 수사팀도 전환점을 맞게 됐다. 특검팀은 박근혜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최씨 모녀 지원 과정 등을 파악하는 상황에서
질책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삼성 고위 관계자가 조사를 통해서 승마 지원 문제를 이 부회장이 직접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이 부회장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 1일날 재계와 특검팀 등에 따르면 박근혜와 이 부회장이 15년 7월 청와대 근처 안가에서 독대했고 박근혜가 7월 20일 안종범 청와대 정책수석에게 독대 자리 마련을 지시했다고 한다. 박근혜가 이 자리에서 승마 관련해서 지원이 늦어진 문제에 대해 이 부장을 강하게 이재용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승마협회 회장사다. 이 부회장은 관련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크게 당황했고 급히 임원회의를 소집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검팀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지만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자, 여기서 이 기사는 7월로 나오는데 이게 아까 JTBC 뉴스에는 9월이야. 7월에 첫 번째 안가에서 만났고 두 번째 9월에 대구에서 만나가지고 따로 불러서 협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 실제 박상진 대외협력 사장이 7월 27일 급히 독일로 출국. 한 달 뒤 8월에 최 씨 딸 정유라 승마선수 6명에게 최근 2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 그럼 이게 7월이 맞나? 내 날짜 잘못 봤나? 최 씨 소유 코레스포츠는 이를 중재한 대가로 수수료 20억 원 별도로 받고 삼성이 거액을 지원한 입장인데 최 씨 요구로 막판에 수수료를 올린 정황 등이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가 장시호도 도와주라고 장시호도 도와주라고 이재용한테 그게 9월 달인가 보다. 조카도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하여튼 박근혜가 최씨 지원이 늦어지자 이 부회장 압박에 나섰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데 4월부터 승마협회 자금 지원을 요청했고 특검팀은 삼성 제일모직 합병이 같은 해 5에서 7월 사이 어려움을 겪었던 정황 주목. 문용표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투자위에서 찬성 결정을 하도록 압력을 넣은 배경에 박 대통령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근데 이거 문용표가 인정을 했잖아. 요거는 이제 이 전 기사지. 문용표가 박근혜 지시로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 이미. 그래서 좌우지간 박근혜가 진짜 동네 건달 양아치가 하는 짓까지 하면서 최순실을 위해서 이재용을 협박까지 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하여튼 와중에 박지만의 비서가 또 죽었다. 근데 부검도 하기 전에 심장마비라고 또 경찰이 발표를 했다며. 근데 이게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에는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죽음의 사인 진상 규명을 요구했단 말이야. 예, 사인 진상 규명을 요구했어. 그러니까 이제 부검을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그런데 경찰에서 심근경색증이다. 그럼 이게 심근경색이라는 건 지병이에요. 심장 마비하고 다른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부검했어요. 심근경색증은 심장을 감싸고 있는 이 관상동맥이 그게 이제 막혀 들어가면서 심근이 굳어버리는 거거든.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거 지병이야, 심근경색은. 근데 하여튼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 가족들이 지병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아무튼 하여튼 가족들이 어제 아침에 속보 내용은 뭔가 이 죽음이 이상하다고 철저한 사인진상 규명해달라 이런 얘기였어. 하여튼 그래서 이 박지만의 비서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박지만의 비서가 갑자기 죽음으로써 그리고 특히 이 박지만의 비서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 박지만의 비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조사하고 있는 오촌 살인사건의 취재원이었다. 취재원이라는 건 그 오촌 살인사건 관련해서 정보가 있다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접촉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죽었다. 뭔가 하여튼 이 박근혜와 박지만 일가에 관계된 사람들이 이상하게 죽어가고 있는 이야기. 과연 이게 지금 뭐라 그러나 공포를 유도하기 위한 건지
예, 사망한 박지만의 수행비서가 그것이 알고 싶다의 취재원이었다는데 하여간 뭔가 수상하긴 하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누구야, 그 박근혜 어저께 저기 뭐야 간담회, 박근혜의 1월 1일 간담회가 그게 위헌성이 있다, 위헌 여부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슈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정유라 체포 때문에 이게 죽었어. 이게 다시 살려내야 될 주제다. 그리고 정유라 체포 문제는 이게 모성애를 이용한 수사 기법인데 나중에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정유라를 띄우지 않는 게 좋다. 정유라를 자꾸 국민들이 언급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별로 좋은 수사에 도움 안 되고 도리어 쟤네 최순실 쪽에서 그걸 동정론을 이끌어내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너무 집중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는 박근혜의 위헌성, 그리고 이제 내일이 탄핵 심판 심리예요. 첫 번째 심리.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건 탄핵 심리야. 탄핵 심리 내용하고 박근혜 뇌물죄. 그래서 특검하고 헌재 요 둘에 대한 관심사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내가 그 토론 보지 말라 그랬잖아. 딱 보면 몰라. 그게 토론이 안 될 거라는 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해. 자, 무엇보다 1월 달에는 안희정 지사님과 망치 부인의 토론이 있다. 예. 안희정 지사님과 망치 부인의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예. 그 날짜는 비밀이다. 그다음 여러분한테 협조 요청. 제가요. 동거차도를 가려고 그래요. 예. 이제 돌아오는 9일 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이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야.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이라 동거차도에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한번 가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언제 갈지는 비밀이야. 근데 보니까 이게 하루에는 못 가겠어. 하루에는 갈 수가 없어갖고 1박 2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뭐라 그러나 파행 운영이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방송이 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1박 2일로 파행 운영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동거차도에 가는 방법이 목포에서 7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하여튼 배 시간이, 그러니까 거기가 별로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섬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지금 이제 차를 끌고 내려가서 먼저 하룻밤을 팽목항 근처에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팽목항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 예,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나. 예, 꼭 가야 하나요? 라고 물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하나님께서 내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그 첫 번째 소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라고. 이거 세월호의 진상규명은요,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세월호 진상규명은 이게 세월호 유가족을 위한 게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정상적인 나라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야. 내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게 우리가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못 해내면 또 이런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거야. 이제까지 그런 지난번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책 작가님들 오셨을 때 얘기 들었잖아. 이런 대형 사고가 6번 있었는데 한 번도 진상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아니야. 근데 김영삼 때는요. 김영삼 때 서해 페리오 사건, 그때는 철저히 진상조사가 됐어. 그래서 그때 김영삼 때 꽤 높은 사람들까지 책임자가 처벌받았어. 근데 박정희 때 크게 2번 있었더만. 근데 박정희 때 2번하고 이 세월호가 똑같이, 박정희 때 2번과 세월호가 똑같이 닮은 거야. 책임지지 않는 모습. 그리고 계속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모습. 예, 이게 이제 차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세월호의 진상을 조사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야. 대한민국의 누구든 나는 그래 이 세월호 문제나 이 가습기 이 뭐라 그러나 가습기 첨가제 사망 사건 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봐요. 예, 이 가습기로 죽은 사람 1000명이 넘어. 세월호의 3배인가 4배인가가 가습기 그 첨가제 때문에 죽었어. 근데 내가 왜 기가 막히냐면 어떻게 그 1000여 명이 죽어갔는데 언론이 작년 이전에는 조용했냐는 거야. 언론이 아마 올해부터 언급하기 시작했을걸? 김현정 쇼에서는 몇 번 인터뷰가 나왔어. 근데 나는 몇 번 인터뷰가 나온 다음에 그 책임자가 처벌받고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16년까지 아직도 이게 미해결이고 더 웃긴 건 아직도 지금 피해자에 대한 구제 대책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더 그 뭐라 그러니 더 추가로 이게 가습기 첨가제가 20년 동안 팔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용한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언급도 옥시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단 한 건의 화학사고로는 세계 최대 사건이래. 다른 나라에서 되게 심각하게 보는 사건이라는 거야. 세계 최대 화학 탈환 사건으로 1000명 이상의 국민이 죽었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고.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세월호와 가습기 첨가제 문제는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예. 기본을 바로 세우는 문제로 우리가 이 문제는 정말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야. 이게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니까. 세월호 유가족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이게 가습기 그 뭐라 그러나 첨가제 피해자 유가족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야. 그래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AI 문제 있잖아요. 지금 그 살처분하고 있는 문제 이것도 다 연관되는 문제라고 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기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 기본이 잘못돼서 너무나 너무나 많은 피해를 국민들이 보는데 그냥 그걸 국민들이 그냥 다 참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제시대도 아니고 이 왕조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냐고. 우리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7년 2017년이라는 이해가 그 무도에서 나 되게 중요한 말을 봤어. 2017년이 정유년이잖아요. 정유년이 어떤 해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야. 임진왜란을 보통 7년 전쟁이라고 그러거든. 임진년이 이제 1592년에 처음 왜구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1597년이 정유재란이 벌어지는 때였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정유재란의 때에 소위 명량해전이 있었던 거야. 명량해전이 그 정유재란에 있었던 내가 그거를 별로 저기 뭐지 옛날에 애들 가르칠 때는 막 외웠었는데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감록에 이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이 정유년이 2017년 이 정유년은 소위 이순신 장군이 12척인가 밖에 남지 않은 조선의 배를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외선을 무찔렀던 그 기적의 해전이 명량해전이잖아. 망치부인이 날마다 노래를 불렀던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영화 명량은요 잘못 만든 영화예요. 그건 진짜 개 같은 영화고 그 사실로 돌아가서 그 기적의 해전 그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조선의 수군을 가지고 그 300척이 넘는 왜구들을 무찔렀던 그 기적의 해전이 바로 1597년 정유재란 때 있었던 일이다.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적폐들, 박근혜 정부권에 의해서 이명박과 박근혜 9년 동안에 드러난 적폐들, 소위
그 가습기 첨가제 문제,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나, 구제역이나 AI에 전혀 대체하지 못하는 그 무능함, 그리고 그 모든 피해를 국민들이 그냥 생으로,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잘못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경제 문제라든가 행정 안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을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단지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통령에게 어떤 대한민국을 요구할 거냐. 예, 그게 우리의 주제가 돼야 된다는 거야. 예,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이거 옛날에 이명박이 얘기했어. 그래놓고 완전히 온 나라를 그냥 개 사기꾼의 그냥 야바이판으로 만들어버렸지만,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우리가 이 탐욕과 이 탐욕, 그러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이 탐욕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정말 기본이 바로 선 대한민국. 그리고 올해 지금 아까 JTBC 뉴스에서 그 봤어요? 격동의 2017년이라고. 올해 트럼프, 푸틴, 시진핑, 그리고 일본의 아베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결정이 되는 시점이야. 아니야, 그 유럽연합. 막 메르켈, 그 다음에 영국의 지금 극우파가, 영국의 극우 정당의 대표가 여잔데, 완전 미친 여자같이 생겼더라고. 그게 지금 총리가 된대잖아. 어떡할 거냐고. 영국에도 지금 총리 선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영국의 극우파가 지금 잡는다는 거야. 극우파들의 문제가 뭐야? 프랑스구나, 프랑스. 프랑스의 그러니까 모든 극우파의 문제는요. 전쟁을 원하는 거야. 지금 영국도 이미 약간 극우파가 잡았어. 영국의 지금 총리도 약간 극우파인데 프랑스조차도 극우파가 잡는다는 거야. 그럼 이제 메르켈의 유럽연합은 의미가 없대. 프랑스도 지금 유럽연합 탈퇴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 박살이 나는 거야.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나 2017년이 진짜 이 전 세계가 이제 멸망의 때야. 이때 우리가 정말 전 세계인이 회개하고 답을 찾던가 아니면 인류가 공멸하는 게 올해가 될 거야. 진짜 이 올해가 이 극우파들이 곳곳에서 득세하고 있잖아. 트럼프도 극우파지, 푸틴도 극우파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극우파, 영국의 극우파, 그 다음에 독일의 메르켈이 떨어진 다음에 거기도 극우파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전 세계가 지금 필리핀하고 터키는 이미 극우파잖아. 그럼 이제 이 전 세계가 진짜 새로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게 위험한 때예요. 너무 심각한 때야. 이때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치 세력을 세워내느냐.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때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왜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는가. 그 방송 보신 기억 나요? 반기문을 유엔 사무총장을 시키려고 그토록 노무현 대통령이 애썼던 목적은 딱 하나였어. 뭐였냐? 남북 문제 해결하라고. 이 육자회담을 잘 이어가서 자기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한 다음에 반기문이 유엔 사무총장이 돼서 육자회담의 약속을 꼭 실행시키라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이뤄내라고. 그래서 그 유엔 사무총장 시키려고 돈 쏟아붓고 외교전을 펼쳐준 건데 뭐 했냐고. 뭐 했어 반기문이. 아무것도 안 했어. 지난 10년 동안. 10년 동안 놀고 먹었어. 그런 주제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뭘 보여줬어. 시리아 내전에 반기문 때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전란이 많았어. 테러 사건도 너무 많았고, 어떤 분쟁에도 해결하지 못한, 그래서 무능한 리더십이라고 비판받는 게 반기문이야. 아주 이 요절을 내야 돼. 이건 아주 그냥 들어오는 대로 너 노무현 대통령한테 그 공으로 유엔 사무총장에서 뭐하고 자빠졌다가 들어왔냐고. 10년 동안 뭐에 붙여먹었냐고. 아주 아주 주리를 틀어야 돼. 아주겠든. 이 새마을운동 홍보대사하고 자빠져가지고. 자, 좌우지간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예, 내일 낮 2시에 방송할 테니까 그때까지 예, 여러분
그 재방송 보시고 내일 아침 8시에 또 리방 할게요. 예, 이 컴퓨터가 또 쉬어야 내일 생방송을 하니까.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 꿀잼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갑자기 생방송해서 죄송하고요. 내일 제 시간에 오셔서 얼마나들 놀랄까. 지금 뭐야? 어제 방송한 거야? 미안해요. 예. 이게 지금 박근혜의 위헌 간담회에 대해서, 위법 간담회에 대해서, 이게 좀 이슈를 삼아야 되겠다. 예, 그리고 이 정유라에 대해서 막 국민들이 자꾸 정유라 막 외치는데 잘못하면 역풍 분다는 거. 예, 그 두 가지를 경고 드리기 위해서 갑자기 생방송을 했어요. 오늘 갑자기 생방송 보시느라고 예, 바쁘게 달려오신 님들 고생들 하셨고요. 예, 뜻하지 않는 망치 부인의 새해 선물, 예,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해 선물이었고요. 예, 오늘 생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참 일요일날 갑자기 주일 저녁에 갑자기 한 생방송인데 지금 4,000명 넘게 봤죠? 한 4,500명 정도 본 것 같아. 예, 이 정도가 이제 비상 대기조의 실력이라는 거죠. 예, 공지 없었던 일요일이 아니라 오늘 월요일이었구나. 예, 공지도 없었던 갑자기 생방송에 함께 해주신 예,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오늘 월요일인데 주일인데 착각했어. 예, 내가 지금 감기가 생각보다 오래 가네. 생각보다 오래 가고 이 토요일날 갔다 와서 토요일날부터 송구영신 예배 가려고 못 가고, 송구영신 예배도 못 가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계속 잤더니 날짜 개념이 없어.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못 불러드려서 죄송하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생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달려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후원 못했다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 아프리카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사수해 주시는 거 그게 제일 큰 후원이에요. 예, 최고의 후원자이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2017년이 어떻게 보면 2016년보다 더 어려운 때이고 더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2017년은 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면서 이 인간의 탐욕이 이 전부 다 극우 성향의 리더십들을 세워내는 굉장히 위험한 때이다. 예, 이때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진정한 평화의 리더십, 예, 정말로 이 평화의 리더십, 정의의 리더십을 세워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올해 정말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돼. 정말 상황 심각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올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다면 예, 정말 전 세계는 정말 또 한 번 전쟁의 3차 대전의 폭풍 후에 박살이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세워내서 이 세계 평화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걸 과제로 가지고 여러분들 다 같이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요. 예. 1919년 3.1운동을 보고 예, 중국의 10억 인구가 그땐 10억이 아니었겠죠. 예, 중국의 5억 인구가 들고 일어나서 5.4운동이 일어났고 또 인도의 3억 인구가 비폭력 평화운동을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1960년 우리의 4.19 혁명을 보고 이 남아메리카의 민족 해방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1987년에 우리 60항쟁을 바라보고 이 동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 온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리더십을 세워내느냐가 제가 볼 때는 세계에 정말 기쁜 새 소식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의 이 촛불 집회가 전 세계의 언론에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기적으로 소개된 거 여러분도 아시죠? 예, 단 한 차례의 폭력도 없이 2008년은 폭력이 좀 있었어. 근데 단 한 차례의 폭력이 없이 2016년 11월에 이루어낸 우리의 이 기적을 우리가 올해도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7년에 정말 우리 손으로 세계의 평화를 정말 세계의 평화를 세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서 갑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갑시다. 올 한 해도 우리 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써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내일 낮 2시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망치분이었습니다. 자, 우리 중계방 올릴게요. 본방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는 생방송 시사수다방. 예, 오늘은 특별히 정유라 체포와 박근혜의 위법 간담회 관련해서 특별히 짧은 생방송 해드리겠습니다. 네.